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좀 되시고 계실까요?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영상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에도 그렇게 큰 일은 없었습니다. S&P가 4만을 돌파를 해주면서 좀 기염을 토했는데,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얼마나 좀 차이가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금요일 날 상당 부분 눌렸던 부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뒤에 가서 이제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관련돼서 S&P 4만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게 지속적으로 이 미증시가 유틸리티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시장의 대세는 AI고, AI가 전 섹터에 이제 펄을 붙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이것 때문이죠. 자, 전력 관련된 유틸리티 쪽으로 자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흘러가는 흐름이 도표상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금리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나 이슈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어쨌든 증시는 끌어올려 놔야 되고 돈은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연준 인사들의 이 신중론 때문에 주가가 핑퐁을 달리고 있는 거고, 9월 달에 인하 확률을 65%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6, 7월이라도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0년물 국채금리 있죠. 이게 4.5pp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지금 등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주요국 주간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일단 지난주에 굉장히 못 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중화권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중국 정부의 이제 돈을 풀겠다는 이 정책, 자, 이런 부분이 좀 맞아떨어 들어갔고,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이 미국 증시하고 이렇게 디커플링이 우리나라가 많이 났을까요? 결국은 반도체 때문이죠. 우린 내수가 안 되는데, 자,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GDP 상승률을 2.6% 상승 예상치로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코스닥이 못 간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못 갔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제 뒤에 가서 좀 제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자, 주간 상승률로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빅테크가 일단 상승 중입니다. 이거를 이제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은 이제 반도체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코스닥 쪽에 반도체가 끌어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엔비디아 실적은 매출이 예상치가 246.5억 달러, EPS가 5억 달러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실제 예상치보다 20억 달러가 평균이 매출액이 웃돌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만족을 하려면 260억 달러 정도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가가 이제 펌핑을 한번 뛰면서 우리도 자, 같이 이제 시그널을 좀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또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이제 HLB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시총이 5조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무래도 이제 매도 물량만 봤을 때만 해도 1조 이상이 좀 쌓여 있었고, 적어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는 마지막에 이제 수급이 다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코스닥 다른 섹터에는 좀 제한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손절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조금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꼭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제 뭐 시간 싸움이 좀 시작이 됐는데, CRL 보안 요구 관련돼 갖고 이제 6개월을 잡아놨죠. 자, 이거는 이제 보완을 하면 되는 건데, 문제적으로는 일단은 이 백인 관련된 임상시험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여행 제한 지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 관련해서는 뭐 미국 관련해서 미중 분쟁 관련된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월 말에 HLB가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미국 아마켓에서 발표가 있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진심으로 좀 힘내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뭐 요청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때는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증시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6월 중에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완전히 이제 문제점 해결되기 전까지는 추진 안 하겠다.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와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달갑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에 이어서 식품주로 다 가고 있죠, 여러분들. 자, 반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 거 다 돌고 이제 주도주로 오면서 금리나 분위기하고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반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오죽하면은 뭐 김수출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고요. 지금 공통점이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미국에서 인기 있으면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수출 물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국내 재고가 없으니까 자, 한속 100장당 가격이 지금 80%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유자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윗꼬리를 조심해야 되고 단타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왜? 연속성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테마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자, 실적이 받쳐준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그 무거운 주가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매워가지고 매운 걸 못 먹어서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지금 난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기분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한 바퀴 돌아주고 돌아오는 흐름까지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의 주식시장의 전략 텔레그램 이번 주 리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유틸리티 중에 이제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 3% 5%에 대응하면서 이제 끊고 나왔는데 확실히 돌려놨을 때 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몰캡 지수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 안에 이제 들어간 종목들 외국인들 자 들어올 수 있는 게 5월 말까지 이제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미국의 구리 선물이 또 올라가면서 결국엔 KBI 메탈 관련해서 우리 이제 열반 들어가고 35, 45% 수익권에서 자율익절 가져가시는데 또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너무나 끝장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100%까지. 자, 우리가 이제 종가 베팅 들어갔던 플리토 5% 이상에서 그리고 우리 기술도 5에서 8%. 우리 목요일 날 나간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크게 눌렸는데 인위적으로 눌러놓게 되면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 하루 눌려도 끝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약수익 중입니다. 우리가 거기 그거 먹자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히든주 2차 매수 구간을 주고 있죠. 8월 8일 날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 근데 그 전에 먼저 작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다 깔아놓기 위해서 5월 말일 날 이제 납품 들어가는데 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미리 잡고 있다는 것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시장에 맞는 저희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크게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 가지고 MSAI GPT 관련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텔레그램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익절 잡아갖고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다시 한번 또 안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전략 텔레그램 참여 방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찐 멤버십, 구독자로서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찐 멤버십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 커피 한 잔 비용 누적으로 열정페이, 월 9만원에서 3개월에 21만원 비용 발생이 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보시려고 하면 전략과 시나리오는 필수입니다.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나오는 거고, 자, 시장이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수익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나 다른 섹터에 묶여 계신 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배가 있으신데 투자 방향성을 못 잡으시는 분들, 시드가 이제 묵직하신데 나중에 결국에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컨택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동참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크게 웃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믿고 따라주시면 믿고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래 번호 010-2951-8540입니다. 2951-8540 주말 밤낮 새벽 아침 상관없습니다. 자, 동행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거기에 맞게 빠르게 입장 가능한 방법 충분하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안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께 분명하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6.52% 일단은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려놓고 마감이 됐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이 박스권에서의 가격 등락 왔다리 갔다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음봉 고가 자 넘어가 주느냐 마느냐가 이제 월요일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뚫어놓고 누르느냐 이게 가장 좋죠. 근데 이 시나리오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일단 중요하게 들어올 수가 있느냐. 자, 이거는 31일이 피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MSCI가 15일날 확정되고 31일 이후부터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등락은 지금 의미가 크게 없다. 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의 에너지가 꽉 찼다가 줄어드는 형국. 자,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형국에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을 줄 수 있는지 변동성을 좀 유발하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 2, 3차, 4차까지도 볼 수 있는 매집을 항상 유지를 해놓고 수익권 착취를 가져가야 되겠죠, 안전하게. 자,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 관련해 가지고 이제 13만 6천 주, 자, 5월 22일 날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자, 일단은 임직원의 스톡 옵션이죠, 여러분들. 발행 전환가액 보게 되면 거의 더블 이상이 지금 주가 올라와서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이제 전환가액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직원들한테 일단 스톡옵션 준 거는 5월 3일 날 계약된 게 지금 10일 만에 일단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한다라는 점을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면 어쨌든 일단은 전환가액 차이로 보게 되면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소득으로 이제 세금을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추후에 더 오르고 나서 행사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주가는 안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 지금 와서 이제 22일 날 행사를 하겠다라는 일단은 공시가 뜬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1일 날 MSCI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오버행, 임직원의 이제 스톡옵션 오버행 물량 행사 정도는 충분하게 커버하고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안에서의 등락은 무의미하다. 자, 가장 나이스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루 쉬었다가 뚫어놓고 누르는 거, 아니면 그냥 바로 뚫어놓고 누르는 거죠. 자, 그 안에서 이제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 상단에서 나오게 되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하단에서 물량 소화가 되는 박스권 행보가 나오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자,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 알테오젠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외국인 보세요. 자, 매도세가 확 줄었죠. 보통 통상적으로 일단은 50만 주까지 5월달 근처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일단 나와 있다가 확 줄었죠. 그리고 이제 기관 관련돼 가지고는 엄청나게 매수세가 지금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한 달 물량을 지금 본 거고, 우리가 넉넉 잡고 일단은 D부터 완전히 여유 있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유 있게 이제 같은 날짜로 한번 조회를 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어떻게 나와요? 100만 주 이상으로 복귀가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개인만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매수세가 50만 주, 60만 주 누적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 주까지 복귀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여기에서 연기금 투심, 금융투자까지 누적은 굉장히 크다. 자, 근데 사모펀드는 누적으로 일단 마이너스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자체가 폭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이제 한 달 폭으로 좀 봤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한 달 폭으로 봤을 때는 사모펀드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을
단기로 볼 것인가 누적으로 볼 것인가 같이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누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월요일서부터 이제 22일 전까지 위로 쳐놓고 눌러서 박스권을 만드는지 아니면 밑에서 횡보 구간으로 우리가 잡아갖고 물량 소화가 들어가는지, 22일 이후는 어차피 31일 날 들어올 돈 확정이 돼갖고 패시브 펀드 들어올 거는 아직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오버행 물량은 충분하게 소화한다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지금 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추적 관찰하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종목은 일단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417200이네요. LS 머티리얼즈. 자,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 이유 자체는 세력이 이제 물량 매집을 좀 시작을 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위에서 이제 꼭대기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쌍봉을 찍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여기 자, 이렇게 좀 많이 뺏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뺏어가서, 자, 이제는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횡보 구간, 자, 몇 번을 주느냐, 자,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몇 번 정도 주고 끌어올리느냐, 한 두세 파동 정도, 자, 짧으면은 뭐 한두 파동 안에도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시점 되면 여러분들께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에서 최대 1, 2, 3분할 정도 잡고 트라이를 한 다음에 수익권을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모멘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누적적으로 보게 되면, 자, 외국인이 보시면 최근 두 달 새로 볼게요. 두 달 새로 보게 되면, 자, 언제입니까? 4월 29일서부터죠. 4월 29일서부터. 12만 주가량 이제 잡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입니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잡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자, 나머지 이제 세력들 보게 되면, 특히나 이 연기금 자체가 많이 이제 잡고 일정 물량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게 3월 28일서부터죠. 그때부터, 자, 일정 물량을 계속해서 잡아먹고 있다. 위에서 이제 손절치고 내려오는 물량들이 되겠죠.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 부근서부터죠. 요 매집봉이 쓰기 전부터 일단 잡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금융투자도 4월 2일서부터니까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물량을 뺏어 갔더라라는 거죠. 자, 보통은 뭡니까? 여기보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많이 이제 이 손절을 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뺏고 들어왔다.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그 전부터 내외국인은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박스권에서 매집이 시작이 됐고, 3일 전부터 보험, 금융투자, 자, 투신까지 시작해가지고 대량으로 물량을 좀 사고 있는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죠. 얼마만큼 횡보 구간을 주면서 개미를 떨구느냐. 자, 떨구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거죠. 늘려가면서 우리가 이 구간을 좀 추적 관찰해서 나중에 들어올리게 될 때는, 자, 늦기 전에 일단은 매집해놓고 먹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추적 관찰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를 좀 주목을 하셨으면 한다. 사업 자체는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당사의 주력 사업 영역은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돼 있어요. 자, 유틸리티 쪽하고 전력 쪽은 굉장히 앞으로도 AI 때문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갈 거고, 상방에 있는 주가들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 왜? 많이 올라탔으니까 많이 흔드는 거예요. 근데 하방내에 있는 주가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올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대형 셀 및 모듈 제품이고,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터는 풍력 발전기 내 피치, 산업용 AGV 전원, 트램 내 전력 장치가 중요하죠. 스마트 그리드 전력 산업, 자, 전기 자동차 내 보조 전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터는 소형 커패시터하고 다르게 비교해서 응용 분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속회사에서 LS 알스코죠. 야, 이쪽에서 일단은 알루미늄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계류하고는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채 총계가 270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자본 총계가 2,200억 정도. 자, 그래서 거기에다 자본 잉여금이 1,700억, 이익 잉여금이 18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센 자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는 아직까지 컨센 정도는 나온 거는 없어요. 나온 건 없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일단 먼저 매집하고 움직이고 있는 점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 2023년도에 136억 잡힌 거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자 비용 내는 거, 단기적으로 이자 비용 내는 게 8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LS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주가도 그렇고 주가도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일단은 위에서 쌍꼭지 찍고 많이 내려왔는데, 자, 이 구간의 박스 안에서 물량을 뺏어가는 움직임이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매집 중인 거고 이 안에서 몇 번을 지금 흔들어 대느냐. 시드가 묵직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연배 있으시고 단타 못 따라가시면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일단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전력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요거는 AI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주가 상방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변동성을 크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상당히 올라온 상황에서 재료가 안 죽으니까 변동성은 되게 세게 줘야 되는 거예요. 개미들 자꾸 올라타니까. 자, 근데 이런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권에 있다. 설사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집 잡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급등 전에 굴파기가 나와서 라인을 이탈한다 할지라도 분할 잡게 되면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이 안에서만 가격대를 잡아주시면 결국에는 추적 관찰하다가 분할로 잡으면 수익권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함께 참고하셔갖고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다음 주가 중요할 수가 있겠고, 제가 전략 텔레그램 방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험칫했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죠. 절대로 시장에 겁내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자, 말씀드렸던 대로만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 분명하게 끌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희망은 오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주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크게 웃을 겁니다. 자, 이런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주주 여러분, 찐팬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